열쇠를 돌리는데 안에서 빗장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했죠. 분명히 제 집인데 문이 열리더니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그가 물었을 때 전 이렇게 대답했죠. 집주인입니다. 2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경매로 산 제 집. 그런데 전 주인이 아직 살고 있었어요. 한 달만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그의 간절한 눈빛. 저는 모르고 있었죠. 이 한 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민희. 올해 53세예요. 2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1억 2천으로 경매에서 이 빌라를 낙찰받았어요. 10년 전 이혼하고 나서 줄곧 월세방을 전전했거든요. 내 집, 내 공간.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어요. 경매 법원에서 서류 받을 때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집. 아무도 쫓아내지 못하는 공간.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죠. 명도는 직접 하셔야 해요. 전 주인이 아직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설마 했어요. 낙찰받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런데 진짜였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새 열쇠였죠. 자물쇠 교체한 지 일주일 됐거든요. 천천히 돌렸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 빗장이었어요. 안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죠. 노크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발걸음. 남자였어요. 문이 열리더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죠. 며칠 안 깎은 수염, 구겨진 와이셔츠. 그런데 눈빛은 맑았어요. 누구세요? 그가 먼저 물었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죠. 전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 이 집 낙찰받은 박민이라고 합니다. 나가셨어야죠.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네. 알고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가 말을 잇지 못했죠.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이미 제 집입니다. 언제 나가실 건가요?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만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 애원하는 목소리였죠. 갈 곳을 찾고 있어요. 한 달만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죠. 저도 사정이 있어요. 지금 사는 월세방 계약이 끝났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진짜 다음 주면 나가야 했으니까. 부탁입니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더 간절했죠. 눈을 마주쳤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 한때는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구나. 손톱이 깔끔했거든요. 자세도 굽지 않았고요. 법적 절차 밟겠습니다. 전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도 쫓겨난 적 있잖아. 이혼하고 시댁에서 나올 때, 짐 싸서 나가던 그날, 그 굴욕감. 근데 지금 나는 뭘 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명도 소송 진행하려고요. 시간 좀 걸릴 겁니다. 3개월은 봐야죠.
3개월이요? 그럼 전 어디서 살라고요? 결국 다시 그 집에 갔어요. 이번엔 노크 없이 열쇠로 문을 열었죠. 제 집이니까요. 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죠. 한 달 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조건이 뭡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죠. 미리 적어온 거였어요. 첫째, 한 달입니다. 하루도 더 안 됩니다. 둘째, 월세 50만 원 내셔야 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돈이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예상했어요. 경매로 집을 잃은 사람이 돈이 있을 리 없죠. 없으시면 설거지라도 하세요. 청소라도 하시고요. 제가 집주인인데 왜? 그가 자존심 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 딱 잘라 말했죠.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집주인이에요. 당신은 그냥 세입자예요. 냉정한 말이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선을 그어야 했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셋째, 규칙 지키세요. 거실하고 부엌은 공용. 하지만 방은 각자 영역이에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 방이었는데 이제 못 들어가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태어난 척했죠. 이제 제 방이에요. 그리고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름이 뭐예요? 강도연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강도연 씨, 한 달 후엔 꼭 나가셔야 해요. 약속 못 지키시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부터 어색한 동거가 시작됐어요. 각자 방에서 나와 부엌을 쓸 때면 공기가 무거웠어요. 먼저 쓰세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서로 눈치 보며 비켜줬죠. 첫날 밤이 가장 이상했어요. 벽 하나 사이에 남자가 있다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진짜 들렸어요. 기침 소리도 났고요. 10년 만에 남자랑 한 집에 사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하려고요. 그런데 부엌에서 커피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나갔더니 그가 서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황급히 자리를 비키려 하더군요. 괜찮아요. 같이 써도 돼요. 제가 말했어요. 어색했지만 매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커피 잔을 건넸어요. 한 잔 드실래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고민했지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잔이 손에 닿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스쳤죠. 둘 다 화들짝 놀라서 손을 뗐어요. 첫 모금을 마셨어요. 진했어요. 제 스타일이었죠. 잘 타시네요. 커피는 좀 압니다. 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조금씩 익숙해졌죠. 아침엔 그가 커피를 타고 저는 토스트를 구웠어요. 저녁엔 각자 방에서 먹었고요. 말은 별로 안 했어요. 인사 정도만 나눴죠. 그런데 베란다에 그의 빨래가 걸려 있는 걸 보면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와이셔츠, 양말, 속옷. 남자의 생활이 이 집에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이상했어요.
제 공간인데 낯설었어요. 어느 날 밤 늦게 퇴근했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데 안에서 불빛이 새나왔죠.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그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기다렸어요. 혼자 있으면 불 끄기 무섭더라고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도 외로운 거구나. 저처럼.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저녁 만들게요. 같이 드시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날부터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젓가락 소리만 땡그랑거렸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니까 대화가 나왔어요. 오늘 회사에서 날씨가 춥네요. 별것 아닌 말들이었죠. 하지만 경계는 분명했어요. 저는 일부러 아침 6시에 일어나 화장실을 먼저 썼어요. 그가 7시에 쓸 거란 걸 알았거든요. 저녁엔 9시만 되면 방으로 들어갔죠. 거실에 혼자 남아 TV 보는 그를 의식하면서요.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주방에 있으면 절대 안 왔어요. 빨래 넣을 때도 제가 없을 때를 기다렸고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밤 악몽을 꿨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시어머니가 비웃던 얼굴, 짐을 싸서 나오던 그날.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으악!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숨이 가빠왔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다급했죠. 네,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비명 소리가 꿈 꿨어요. 악몽. 솔직하게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죠. 문 너머에서 그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물 좀 드릴까요? 문을 열었어요. 그가 서 있었죠. 잠옷 차림이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요. 손에 물잔을 들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받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가 알아챘죠. 제가 들고 있을게요. 물잔을 제 입에 가져다 댔어요. 천천히 마셨죠. 그의 손이 가까웠어요. 숨소리가 들렸고요. 물을 다 마시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가까이? 이제 괜찮아요. 얼른 물러섰어요. 그도 황급히 물잔을 내렸죠. 그럼 잘 자요.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넓었어요. 등이 단단해 보였고요.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죠. 방금 뭐였지?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마주치면 눈을 못 마주쳤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당신은요? 어색한 대화만 오갔죠. 근데 자꾸 의식됐어요. 그의 목소리, 걸음걸이, 커피 타는 소리. 일주일 후 금요일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요리할게요. 그가 먼저 제안했어요. 뭐 하실 건데요? 된장찌개요. 좀 먹을 만합니다. 저녁에 집에 왔더니 냄새가 진동했어요. 구수한 된장 냄새. 어릴 적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죠. 식탁에 앉았어요. 그가 찌개를 떠다 줬고요.
맛있네요. 진심이었어요. 다행이네요. 오래간만이라. 그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죠. 그날 저녁 우린 많이 얘기했어요. 일상적인 것들, 날씨, 드라마, 동네 이야기. 웃기도 했어요. 이상했죠. 낯선 남자인데 편했어요. 한 달이 다 돼가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네, 그렇네요. 곧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왜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안 들어왔어요. 11시가 넘었는데도 현관문이 안 열렸죠. 걱정됐어요. 아니, 걱정이 아니라 그냥 신경 쓰였어요. 방에 누워 있는데 귀가 문 쪽으로 쏠렸거든요. 12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어요. 비틀거리는 발소리, 술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죠. 뭔가 부딪히는 소리, 욕설, 그리고 쿵 하는 소리.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강도연 씨?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어요. 다가갔어요. 옆에 앉았죠.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미안해요. 술 먹고 왔네요. 왜 우세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기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동업자 만나고 왔어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날 배신한 새끼. 지금은 잘 나가더라고요. 내 아이디어로, 내 기술로. 근데 나는 여기. 자기 가슴을 두들겼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갔어요. 작은 IT 회사 대표, 직원 15명. 매출도 괜찮았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동업자가 투자금을 빼돌렸어요. 회사 통장을 비웠죠. 알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빚만 3억. 은행, 사채 다 긁어 모았는데 부족했어요. 집을 담보로 잡혔죠. 이 집, 신혼 때 아내랑 산 집. 가슴이 아팠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떠났어요. 부도 나기 전에 이혼 서류 내밀더라고요. 당신 책임이야. 난 더 이상 못 살아. 그렇게 나갔어요.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법원에서 경매 통지 받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 집인데, 내가 벽돌 하나하나 고르면서 지은 집인데, 목이 메었죠. 전 입을 열었어요. 저도,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쫓겨났어요. 10년 전에 남편이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고 했을 때 25년 산 집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죠. 이제 넌 아무것도 아니야. 캐리어 하나 끌고 나왔어요. 갈 곳도 없었고 제 눈에도 눈물이 찼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됐나? 근데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래도 살아야죠. 우리, 제가 말했어요. 그가 저를 봤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어떻게요? 하루하루요. 그렇게 그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만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의 체온이 제 손으로 전해졌죠.
어느새 제 손이 그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무거웠지만 싫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피했어요. 서로 어젯밤 일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하지만 공기는 달랐어요. 뭔가 경계가 허물어진 느낌. 그날 저녁 비가 쏟아졌어요. 장대비였죠. 퇴근길에 흠뻑 젖어서 들어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가 달려왔어요. 어머, 왜 이렇게 젖었어요? 우산이 부러졌어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몸이 떨렸어요. 추웠거든요. 얼른 샤워하고 나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했어요. 온몸이 녹는 것 같았죠. 나왔더니 거실에서 생강차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그가 건넸어요. 마셔요. 따뜻할 거예요. 잔을 받을 때 손가락이 스쳤어요. 어젯밤 이후로 처음이었죠. 둘 다 멈칫했어요. 눈이 마주쳤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정전이었죠.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촛불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가까웠어요. 손전등 불빛이 켜졌어요. 그가 서랍에서 촛불을 꺼냈죠. 하나, 둘, 셋. 거실에 촛불을 켜니 은은한 빛이 퍼졌어요. 그림자가 흔들렸고요. 앉으세요. 그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나란히 앉았죠. 빗소리만 들렸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규칙적이면서도 거칠었어요. 오늘로 딱 한 달이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네. 그러네요. 내일 나가야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갈 곳 찾았어요? 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죠.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며칠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촛불에 비친 얼굴이 간절했어요. 안 돼요. 약속했잖아요. 냉정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요. 근데 그가 말을 잇지 못했죠.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가득했고요. 미니 씨, 처음 이름을 불렀어요. 가슴이 쿵했죠.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집을 잃고 아내도 잃고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당신 만나고 처음으로 집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저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당신이 있어서 이 집이 처음으로 집 같았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어요. 따뜻했어요. 떨렸고요. 나가기 싫어요. 그가 속삭였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보내기 싫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들렸죠. 그의 숨결이 제 뺨에 닿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니 씨,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도연 씨, 전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고요. 10년 만에 느끼는 입맞춤이었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가 깊이 키스했어요. 제 허리를 끌어안았고요. 전 그의 목을 감쌌어요. 촛불이 흔들렸죠. 빗소리는 더 거세졌고요. 방으로 갈까요?
그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뜨거운 숨결이 목을 스쳤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가 제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촛불 하나를 들고 방으로 향했죠. 손에 땀이 났어요. 떨렸어요. 두려우면서도 원했어요. 방문을 열었어요. 촛불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죠. 희미한 빛이 방을 채웠어요. 그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뜨거웠죠. 미니 씨. 다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온몸이 녹았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죠.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손가락이 따뜻했어요. 키스했어요. 이번엔 더 깊고 간절했죠. 숨이 가빠졌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가 저를 침대 쪽으로 이끌었어요.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53년을 살아온 몸이었어요. 주름도 있고 처진 곳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 씨도 제가 말했어요. 그의 가슴에 손을 댔죠.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세게, 빠르게. 나란히 누워 서로를 봤어요. 손이 뻗어나왔어요.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떨려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그가 대답했어요. 오래됐거든요. 나도. 그의 품에 안겼어요. 온기가 느껴졌죠. 10년 만이었어요. 남자의 체온을, 무게를, 숨결을 느끼는 게 낯설면서도 그리웠던 감각이었죠. 그날 밤 빗소리와 함께 우린 하나가 됐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하듯이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새벽녘 그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쳤어요. 눈을 뜨니 낯선 방이었죠.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제 방이었지만 옆에 그가 있었거든요. 잠든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어제 밤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키스, 포옹, 그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두려웠죠. 조용히 일어났어요.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 어젯밤 촛불이 그대로 있었죠. 다 녹아내려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어요. 입술이 부어 있었고 목에 자국이 있었죠. 손으로 가렸어요. 누가 보면 어떡하지? 미니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들짝 놀라서 돌아봤죠. 그가 서 있었어요. 우통이 벗겨진 채였어요. 왜 안 깨웠어요? 그냥 화장실. 눈을 피했어요. 어색했거든요. 아침의 현실이 너무 냉정했죠. 커피 탈까요? 그가 다가왔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후회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사에 갔어요.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어제 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의 체온, 숨소리, 속삭임. 얼굴이 화끈거렸죠.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어요. 미니 언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이상한데. 아니야. 아무것도. 황급히 부인했어요. 그런데 목에 난 자국을 봤는지 눈을 휘둥그레 떴어요. 설마, 남자 생겼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무슨 소리야? 목이 물린 거야. 퇴근길이 무거웠어요.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그를 마주하기가 두려웠거든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죠. 현관문 앞에 섰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불이 꺼져 있었죠. 도연 씨?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을 열었어요. 짐이 정리되어 있었죠. 가방도 없었어요. 탁자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집었죠. 미니 씨,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러려고 한 달을 얻어 산 게 아닌데. 당신은 집주인이고 저는 그냥 얹혀 살던 사람이잖아요. 자격도 없으면서 짐 싸서 나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도현, 쪽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나가? 왜 혼자 결정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죠.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 갔어요? 돌아와요. 답장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빈 방을 보면서 울었어요. 겨우 익숙해졌는데, 겨우 편해졌는데, 다음 날 아침 이웃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미니 씨, 어제 남자분 나가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아, 그냥 친척이었어요. 친척? 그런데 한 달이나 같이 살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회사에서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가요. 가슴이 철렁했죠. 갑자기 왜?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도연이 있을 때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죠. 저녁에 혼자 밥을 먹었어요. 식탁이 넓게 느껴졌어요. 그가 앉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밤마다 그의 방문을 열어봤어요. 빈 방이었죠. 그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후회했어요. 왜 아침에 냉정하게 굴었을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견딜 수가 없었죠. 매일 밤 그가 있던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고 돌리다가 말고 비겁했어요.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10시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지? 문을 열었어요. 그가 서 있었어요. 비에 젖은 채로 짐가방을 들고 왜? 말이 안 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고시원에 있었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벽이 너무 좁아서 거짓말이었어요. 눈빛이 말해줬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들어와요. 문을 열었어요. 그가 망설였죠. 들어와도 돼요? 빨리요. 감기 걸려요. 그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죠. 샤워해요. 네.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왔다. 돌아왔어. 눈물이 났죠.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머리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타월로 머리를 닦으며 걸어왔죠. 왜 연락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자격이 없잖아요. 당신 집에 얹혀 살던 주제에 가슴이 쿵 했어요. 자격? 다가갔어요.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미니 씨, 가지 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집도 좋고 뭐도 좋은데 당신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진심이에요? 바보. 그의 가슴을 쳤어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떠나고 내 마음은 물어보지도 않고 미안해요. 그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세계, 나도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 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급했어요. 일주일의 그리움이 폭발했죠. 온몸이 그의 체온에 녹았어요. 다신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뺨에, 목에 닿았어요. 키스했어요. 일주일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허겁지겁이었죠. 이가 부딪힐 정도로 급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등이 벽에 부딪혔어요. 그가 제 허리를 끌어안았죠. 온몸이 떨렸어요. 방, 숨이 찼어요. 우리 방으로 그가 제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비틀거렸죠. 키스를 멈추지 않아서 앞이 안 보였거든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제 것인지 그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보고 싶었어? 그가 제 목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미치도록. 숨이 뜨거웠어요. 제 손이 그의 등을 감쌌죠. 침대에 함께 앉았어요. 손을 깍지 꼈고요.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야. 그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우리 집, 되뇌었어요. 그 말이 좋았어요. 집 열쇠를 쥔 제 손을 그가 덮었죠. 힘껏 쥐었어요. 이 열쇠도 이제 내 거야. 응. 그날 밤은 달랐어요. 첫날 밤에 조심스러움은 없었죠. 그리움이, 사랑이 폭발했어요. 서로의 온기를 나눴어요. 깊이, 오래, 10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죠. 여자로서의 나, 남자로서의 그, 나이도 시간도 잊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을 비췄죠. 땀에 젖은 이마, 거친 숨소리.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사랑해. 그가 말했어요. 나도. 제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그저 서로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용해졌어요. 온몸이 나른했어요. 기진맥진했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제 안 떠날 거라는 확신과 함께 아침 햇살이 들어왔을 때 우린 여전히 끌어안고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가을이 왔죠. 집 창가에 코스모스를 심었어요. 도연이 물을 주고 있었어요. 예뻐졌네. 그가 웃었어요. 주름진 눈가가 따뜻했죠. 출근 준비해요. 제가 말했어요. 응, 나도. 그는 이제 작은 IT 회사에 다녀요. 개발팀장이에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아침 식탁에 앉았어요. 토스트, 커피, 계란 프라이. 오늘 저녁엔 내가 요리할게. 그가 말했어요. 뭐 할 건데? 비밀.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어요. 자연스러웠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죠. 사랑해요. 그가 말했어요. 나도. 출근길에 이웃 아주머니를 마주쳤어요. 미니 씨, 요즘 행복해 보여요.
예전엔 수군거리던 분이었죠. 네, 감사해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다며요? 축하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고맙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죠.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어요. 언니,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도연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게. 준비할 게 있어. 뭐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죠. 왔어? 그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귀여웠어요. 뭐 만드는 거예요? 스테이크. 식탁을 봤어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와인도 있었죠. 무슨 날이에요? 우리 만난 지 4개월 기념일. 그가 웃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이런 걸 챙기는 남자는 처음이었거든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와인을 마시며 웃었어요. 행복했죠. 미니 씨.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열쇠였어요. 반짝이는 새 열쇠. 이게 뭐예요? 당신 거. 제 손에 쥐어줬죠. 당신도 이 집 주인이야. 이제 눈물이 났어요. 도연 씨, 울지 마. 행복한 날인데. 그가 눈물을 닦아줬어요. 나도 하나 만들었어. 제 열쇠를 꺼냈어요. 같이 살잖아요. 2개가 있어야죠. 그가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고마워. 그가 속삭였어요. 나를 받아줘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아니에요. 당신은 다 있어요. 제게 필요한 전부를. 키스했어요. 깊고 따뜻하게. 다음 주 딸이 왔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죠. 엄마, 이분이. 응, 엄마 남자친구야. 당당하게 소개했어요. 도연이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의 바른 목소리였죠. 딸이 저를 봤어요. 눈빛에 질문이 가득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도연이 분위기를 풀었죠. 딸이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요. 딸이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응, 행복해. 그럼 됐어요. 엄마가 웃으면 딸을 보내고 도연과 마주 앉았어요. 잘했죠? 그가 물었어요. 완벽했어요. 안아줬죠.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6개월이 더 지난 후예요. 우린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어요. 2개의 열쇠로 여는 우리 집. 가끔 생각해요. 경매로 산 집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줄이야. 그가 아직 살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집은 공간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그가 말해요. 다녀올게. 응, 다녀와요. 우리 집에서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53세의 박민희. 그녀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경계를 지켜야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인생은 한 번뿐인데 사랑할 때 사랑해야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50대, 60대, 70대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전히 떨릴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에 마지막으로 가슴이 떨렸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진부하지만 진실입니다. 혹시 지금 외로우신 분 계신가요? 혹시 사랑을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영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감사합니다.